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저의 실수령액을 실제 보여주면서 제 거를 이제 금액적인 걸 보여줬다면, 오늘은 최소 제가 서류 이상을 붙은 곳을 면접 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 적혀 있는 회사들은 제가 최소 서류는 붙어서 면접을 본 것도 있고, 면접 봐서 떨어진 것도 있고, 최종을 합격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지금 제가 실제 다녔던 회사들은 여기에 일단은 적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겠지만 다양한 회사들은 일단은 제가 많이 지웠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저는 최소 엄청나게 많은 서류 회사를 이력서를 썼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면접을 봐봤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이랑 이력서는 많이 떨어져 봐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내 이력서가 좀 더 이뻐지고 남들한테 먹히는 이력서가 점점 보완이 되고, 면접도 떨어져 봐야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떨어졌는지를 몸으로 느껴야 그거를 고치도록 보통 사람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면접을 많이 봐봐야 떨리지가 않아. 일단은 내가 가서 횡설수설하고 한번 딱 패닉이 왔을 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거나 횡설수설하면 그 다음부터 딱 머리가 까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접을 많이 봐봐야지만 사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첫 회사에서 이제 첫 이직을 할 때 만 2년 차부터 이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력서가 계속 떨어져. 대체 뭐가 문제지 해서 저도 실제 이직하신 분들한테 이력서도 참삭받고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것도 참삭받아서, 내가 왜 이력서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웠고, 면접은 실제 누가 면접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팁들은 있지만. 근데 면접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이직하는데 2년 반 걸렸어요. 2년 반. 2년 6개월 걸렸다고. 첫 이직하는데. 그럼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과 패배를 맛봐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떨어져서 아니 면접에서 좌절하면 사실 상실감이 엄청 크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난 안 되나 보다, 다 때려칠래, 안 해, 이렇게 저도 사실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그 시기를 당연한 거다고 여기고 이겨내서 될 때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부족했던 점을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도 첫 이직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준비를 해드렸고, 그러면 제가 첫 이직, 두 번째 이직, 세 번째 이직을 하면서 궁금해하고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만한 것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떨어지면 재도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첫 이직을 한 회사에 써서, A라는 회사에 써서 떨어지고, 다음 세 번째 이직할 때 또 지원했거든요. 근데 또 떨어졌어. 즉, 물론 떨어졌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회사는 떨어졌지만 몇 년 뒤에 다시 재도전해서 너한테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필터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첫 회사 이직을 한 B회사는 제가 한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년 뒤에 다시 도전해서 합격한 회사가 B회사입니다. 즉,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다시 떨어지더라도 꼭 그때 자기가 부족했던 모습이라든지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을 채워서 도전을 해서 하면 그 회사 갈 수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희망 연봉을 여러분 적어야 되는지 안 적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희망 연봉을 적는 게 맞다. 왜냐면 제가 희망 연봉을 일단 안 적은 회사들은 제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항상 질문이 마지막에 가서나 중간에 가서나 희망 연봉은 얼마를 원하세요? 라고 꼭 물어보더라고. 내가 분명히 기사의 정책에 따라간다고 적었는데도
희망연봉 그래도 얼마 받고 싶으세요? 라고 꼭 물어보더라고. 그럴 거면 그냥 적는 게 맞아. 대신 적을 때 내가 현재 얼마를 받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나만의 논리와 근거를 있게 적어야지 너무 허무맹랑하게만 적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적어도 그 회사의 베이스라인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맞춰주고 보통 이 베이스라인을 넘어서 깎는 경우는 제가 연봉이 엄청 고연차가 됐을 때 제가 마지막에 지금 이직한 회사가 제가 원했던 연봉보다 좀 낮춰서 온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일단은 많진 않으니까 일단은 웬만하면 내가 낮은 연봉이면 보통 맞춰주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 희망 연봉을 적는 게 맞다. 보통 희망 연봉보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회사에서 일단 면접을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희망 연봉은 적는 게 맞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A라는 일도 하고 있고요. B라는 일도 있고 C라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면접 보기 위해서 업무를 미리 해놓고 또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오늘 면접을 왔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절실해 보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는 조직생활인데 자기 혼자 일을 다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봐도 돌이켜보면 사실 경력직이라는 사람을 뽑는 거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뽑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와서 이 지금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만들어가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뽑는 건데 나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특수하게 뽑는 직군을 제외하고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거나 원하는 대답이 있거나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유형을 다르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면 SI가 좋아요, SM이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저는 맨 처음에 SI를 좋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또 물어봤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SM을 원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저는 근데 성향은 SI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런 실수도 했던 적이 있어서 이거 외에도 같은 질문을 또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내가 원했던 대답에 대해서 좀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제가 잘 캐치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좀 해주는 게 좋은 거고 개념 정리가 필수란 얘기는 이거는 꼭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가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을 용어를 모르고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즉 내가 뭐 세경계산서를 처리를 해 아니면 개발 용어할 때 제가 벙쪄 썼던 중에 개념 중에 하나가 AOP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당연히 쓰고 있는 건데 그거를 개념을 모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쓰고 있는지를 약간 모르고 그냥 쓰고 있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근데 결국은 내가 용어에 대해서 내가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추가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최근에 마지막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 물어봤던 게 MSA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질문한 의도는 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너만의 답을 한번 도출해봐라는 거를 질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기존의 우리 모놀로직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요즘에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인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발 기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 정답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내가 그 개념을 응용해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라는 말은 용어에 대한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용어 정리 플러스 그거를 내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소개 그냥 가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면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읽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나의 자기소개는 그냥 허무맹랑한 자기소개에 짧은 시간으로 넘기지 말고 그 사람한테 첫 질문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자기소개를 해주는 게 좋다고.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현재 백엔드 개발자로 몇 년 동안 현재 일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에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제가 이 지원 업무가 일단은 적합한 것도 있고 플러스 제가 프로젝트들을 개별성으로 스파성으로 많이 하다 보니 이제 한 서비스에서 제가 깊게 저희 전문성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여기 안에 이미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약간 어떤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던졌고 그 다음에 나의 지원 동기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고 들어오면서 첫 질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첫 질문을 잘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미 그 사람한테 일단 신뢰감이 생길 뿐더러 나도 자신감이 붙는다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꼭 준비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